서지연의 손은 검은 상복 자락을 꽉 쥐고 있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장례식장 앞마당을 스쳐 지나가며 국화꽃 향기를 흩뿌렸다. 48세의 그녀에게 이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남편 김태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길에 저녁에 보자며 손을 흔들었는데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버렸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힘내세요, 사모님. 끊임없이 이어지는 조문객들의 위로 인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지연의 마음은 공허했다. 20년 전 아들 준서를 잃었을 때와 똑같은 절망감이었다. 당시 10살이던 준서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고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그 후 태수와 함께 버텨온 세월이었는데 이제 그마저 혼자가 되어버렸다. 오후 3시경 장례식장 입구로 한 청년이 들어섰다. 완벽하게 다림질된 검은 수트를 입은 그는 30세 정도로 보였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으며 정돈된 헤어스타일과 고급스러운 시계가 그의 경제적 지위를 말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지연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의 외모가 아니었다. 청년이 지연을 바라보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그의 눈빛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익숙한 것이 스쳐 지나갔다. 청년 역시 잠시 발걸음을 멈추더니 마치 무언가를 떠올리려는 듯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고 조용히 다가와 정중하게 절을 올렸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지연에게는 천둥처럼 들렸다. 20년 전 아들의 목소리가 어른이 되어 돌아온 것 같았다. 청년의 손목에서 풍기는 은은한 향수 냄새까지도 어디선가 맡아본 듯 했다. 혹시 성함이?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청년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이도연입니다. 고인과는 사업상 인연이 있었습니다. 도연이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지연의 심장이 요동쳤다. 그 이름 역시 낯설지 않았다. 준서가 어릴 적 즐겨 읽던 동화책 주인공의 이름이었다. 우연의 일치일까? 태수가 사업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지연이 말을 이으려 하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몇 번 뵌 적이 있습니다.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의 말투에서 묻어나는 예의와 품격, 그리고 서글픈 미소까지. 지연은 점점 혼란에 빠져들었다.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익숙할까? 왜 그의 모든 것이 죽은 아들을 떠올리게 할까? 도연은 잠시 머물다가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그가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지연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왼쪽 어깨가 살짝 앞으로 나온 자세, 걸을 때 오른발을 약간 바깥쪽으로 돌리는 습관. 준서가 어릴 적 넘어져서 다친 후 갖게 된 특이한 걸음걸이와 정확히 일치했다.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지연은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꿈틀대기 시작했다. 모성 본능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20년간 품어온 그리움이 만들어낸 착각일까? 그날 밤 지연은 잠들지 못했다. 도연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의 눈빛, 미소, 목소리, 심지어 손가락을 움직이는 작은 습관까지. 모든 것이 준서를 연상시켰다. 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말이 되지 않았다. 준서는 분명히 죽었고 장례식도 치렀으며 무덤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결심했다. 이 의문을 풀지 못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도연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남편의 사업 관련 자료를 뒤져보니 정말로 이도연이라는 젊은 사업가의 명함이 나왔다. Y&S 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이도연.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그는 꽤 유명한 인물이었다. 30세의 나이로 수백억 규모의 투자회사를 운영하는 천재 사업가. 고아 출신으로 자수성가한 입지 전적 인물이라고 소개되어 있었다. 하지만 어떤 기사에도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지연은 컴퓨터 화면 속 도연의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다.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짓고 있는 그의 모습에서 지연은 어릴 적 준서가 엄마, 나 커서 멋진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하던 순간을 떠올렸다. 준서야, 정말 너인 거니? 지연은 도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인터넷, 신문 기사, 사업계 소식지까지 샅샅이 뒤졌다. 그는 분명 실제 아는 인물이었고 그의 성공 스토리도 화제가 될 만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과거, 특히 20세 이전의 기록은 거의 찾을 수 없었다. 며칠 후 지연은 용기를 내어 도연의 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장례식에서 인사를 나눈 유족이라고 소개하며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했다. 놀랍게도 도연은 직접 전화를 받았고 정중하게 만남을 제안했다. 커피 한 잔 같이 하시겠습니까? 사실 저도 태수 사장님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카페에서 만난 도연은 장례식장에서 본 것보다 더욱 세련되어 보였다.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고급 시계를 찬 그의 모습은 성공한 사업가 그 자체였다. 하지만 지연이 주목한 것은 그의 외모가 아니었다. 도연이 커피를 마시는 방식이 준서와 똑같았다.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첫 모금을 마신 후 작게 아 소리를 내는 습관. 준서가 어릴 적 뜨거운 우유를 마실 때마다 하던 행동이었다. 태수 아저씨는, 아니, 사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도연의 말실수도 묘했다. 아저씨라고 했다가 급하게 사장님으로 고쳐 부르는 모습이 마치 가족처럼 친근하게 지냈던 사이임을 암시하는 것 같았다. 혹시 우리 남편과는 언제부터 알고 지내셨나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몇 년 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도연의 대답은 모호했다. 그리고 지연은 그가 말할 때마다 왼쪽 귀 뒤를 살짝 긁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준서도 거짓말을 하거나 곤란할 때마다 같은 행동을 했었다. 도연 씨는 어디서 자라셨어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20세까지요. 가족은 없으세요? 네, 기억나는 가족은 없습니다. 그의 답변은 간결했지만 지연은 그 속에 숨겨진 아픔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기억나는 가족은 없다는 표현이 인상적이었다. 가족이 없다가 아니라 기억나는 가족이 없다고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혹시 어린 시절 기억이 없으세요? 지연의 직접적인 질문에 도연은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보였다.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그냥 궁금해서요. 제가 아들을 잃어서 그런지 젊은 분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아, 그러셨군요. 죄송합니다. 도연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말을 이었다. 사실 10세 이전 기억이 별로 없어요. 의사들은 어린 시절 받은 충격 때문일 거라고 하더군요. 지연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10세 이전 기억이 없다고? 준서가 사고를 당한 나이가 정확히 10세였다. 혹시 사고를 당하신 적이 있나요? 어떻게 아셨죠? 도연이 놀라며 반문했다. 이마에 작은 흉터가 있으시더라고요. 정말로 도연의 이마 오른쪽에는 가느다란 흉터가 있었다. 준서도 7살 때 자전거에서 떨어져 같은 자리에 상처를 입었었다. 맞습니다. 10살 때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들었어요. 그때 부모님을 잃었다고. 지연은 숨이 막힐 것 같았다. 모든 것이 일치했다. 나이, 사고 시기, 흉터의 위치까지. 그 사고가 어디서 일어났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서울 서초구 어디였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장소는 모르겠어요. 서초구. 준서가 다니던 학교도 사고가 일어난 곳도 모두 서초구였다. 대화가 이어질수록 지연의 확신은 강해졌다. 도연의 손가락이 길고 섬세한 것, 왼손 새끼손가락에 있는 작은 점, 웃을 때 왼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가는 것까지. 모든 것이 준서와 일치했다. 죄송하지만 혹시 DNA 검사를 받아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지연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도연은 당황했다.
DNA 검사요? 왜 갑자기? 사실은 제가 20년 전에 아들을 잃었거든요. 교통사고로요. 그런데 도연 씨를 보니 너무 닮아서. 도연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의 표정에는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묘한 동요가 섞여 있었다. 그럴 리는. 제 부모님은 분명히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요. 혹시나 해서요. 만약 제가 틀렸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저도 사실은 제 정체에 대해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마치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의문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한번 해보시겠어요? 지연의 간절한 눈빛을 받은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이 걸렸다. 그 일주일 동안 지연은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20년 전 그날의 기억을 되살리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진실을 찾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었다. 2005년 3월 15일. 준서가 마지막으로 집을 나선 날이었다. 평소처럼 엄마 다녀올게 라고 인사하고 학교에 간 준서는 오후 4시경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대형 트럭에 치였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트럭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준서는 즉시 의식을 잃었다. 병원으로 이송된 준서는 중환자실에서 사흘간 의식불명 상태였다. 뇌출혈과 다발성 외상으로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의사들은 희망을 잃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밤 갑자기 심장이 멈췄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있었다. 첫째, 준서의 시신 상태가 예상보다 양호했다. 그렇게 큰 사고를 당했는데도 얼굴에는 큰 상처가 없었고 마치 잠들어 있는 것 같았다. 둘째, 장례식장에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때 관 뚜껑이 열리지 않았다. 병원 측에서는 가족들의 마음을 위해서라고 설명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석연치 않았다. 그리고 가장 이상했던 것은 DNA 검사였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정확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신원 확인은 가능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사고의 충격으로 검체 채취가 어렵다며 간단한 혈액형 검사만 했다. 준서와 일치하는 O형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지연은 당시 담당 의사였던 박정훈 원장을 찾아갔다. 현재는 은퇴했지만 여전히 병원에서 명예고문으로 일하고 있었다. 20년 전 교통사고 환자 말씀이시군요. 기억납니다.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박 원장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혹시 그때 뭔가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아이의 상태나 왜 갑자기 그런 걸 묻시는지. 사실은 비슷한 나이의 다른 아이를 봤는데 혹시나 해서요. 박 원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실 그때 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사망했다고 발표한 후에 어떤 재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뇌손상 연구를 위해 시신을 기증받고 싶다고. 재단이요? 네. 정식 허가를 받은 의료재단이었습니다. 유족의 동의만 있으면 연구 목적으로 기증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당시 원장님께서 유족분들께 말씀드렸을 텐데 지연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다. 분명히 준서는 화장되어 납골당에 안치되었다고. 혹시 그 재단 이름을 기억하세요? 글쎄요. 너무 오래된 일이라. 아, 잠깐만요. 박 원장은 오래된 파일을 뒤지더니 한 장의 서류를 꺼냈다. 있네요. 미래의학연구재단이었습니다. 지연은 그 이름을 적어두었다. 집에 돌아와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현재는 뉴호라이즌 메디컬 그룹으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그룹의 주요 투자자 중 하나가 바로 도연의 회사 Y&S 인베스트먼트였다.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그날 밤 지연은 남편 태수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평소 태수가 사용하던 금고 안에 작은 USB가 하나 숨겨져 있었다.
USB에는 지연에게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다. 컴퓨터에 USB를 연결하자 여러 개의 폴더가 나타났다. 병원 CCTV, 의료 기록, 이송 기록, 재단 관련 문서. 제목만 봐도 심상치 않았다. 첫 번째 폴더를 열자 2005년 3월 18일 새벽 2시경에 병원 CCTV 영상이 나왔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중환자실에서 무언가를 실어 나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의료진으로 보이는 흰 가운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다. 두 번째 폴더의 의료 기록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공식 기록에서는 준서가 3월 18일 오후 11시 30분에 사망했다고 되어 있었지만 실제 의료진의 기록에는 환자 상태 안정, 의식 회복 가능성 있음, 새벽 2시 특수 치료를 위해 타 기관으로 이송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송 기록 폴더에는 미래의학연구재단 명의의 이송 허가서와 함께 의식불명 환자를 전문 치료하는 특수병원으로 이송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환자의 새로운 신분 부여 및 치료 후 사회복귀 프로그램 적용이라는 문구가 있었다. 마지막 폴더의 재단 관련 문서는 가장 충격적이었다. 미래의학연구재단은 뇌손상 환자의 기억 재구성 치료를 연구하는 기관이었고, 특히 아동 환자의 경우 새로운 인격과 기억을 이식하는 실험적 치료를 시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재단의 최대 후원자가 바로 현재 도연이 운영하는 그룹의 전신이었다. 지연은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남편 태수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죽기 전에 이 증거들을 남겨둔 것이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DNA 검사 결과였다. 99.8% 일치합니다. 모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전화를 끄는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도연은 정말로 준서였다. 그녀의 아들이 살아있었던 것이다. DNA 검사 결과를 확인한 지연은 즉시 도연에게 연락했다. 급한 만남을 요청했고 도연은 자신의 사무실로 그녀를 불렀다. 강남의 고층 빌딩 최상층에 위치한 그의 사무실은 성공한 사업가의 품격을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결과가 나왔나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지난 며칠간 그도 이 결과를 기다리며 불안해했던 것 같았다. 도연아. 지연은 그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다. 앞에 앉아있는 이 청년이 자신이 20년간 그리워한 아들이었다. 99.8% 일치해.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준서야. 도연은 잠시 말을 잃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실제로 듣고 보니 충격이 컸다. 그럴 리가. 제 부모님은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아니야. 내 아버지는 내 남편 태수고 나는 내 엄마야. 너는 이준서야. 지연은 어린 시절 준서의 사진들을 꺼내 보여주었다. 5살 때 생일 파티 사진, 7살 때 자전거를 처음 탄 날의 사진, 9살 때 학예회에서 연극을 하는 사진까지. 사진 속의 아이는 분명히 도연의 어린 시절 모습이었다. 이게 저인가요? 도연은 사진을 받아들고 오랫동안 바라봤다. 전혀 기억나지 않았지만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었다. 기억나지 않지? 너는 10살 때 교통사고를 당했어. 그때 뇌손상을 입어서 기억을 잃었지만 죽지 않았어. 어떤 재단에서 너를 데려가서 치료했고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준 거야. 지연은 남편이 남긴 USB의 내용을 설명했다. 병원 CCTV, 의료 기록, 이송 문서까지. 모든 것이 도연이 준서라는 사실을 뒷받침했다. 저를 데려간 재단이 지금 제가 투자하고 있는 곳과 관련이 있다고요?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자신을 납치한 조직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준서야 아니. 도연이야. 나는 내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내가 살아있다는 거야. 지연이 다가가서 도연의 손을 잡으려 하자
도연은 반사적으로 몸을 뒤로 빼며 일어섰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도연입니다. 지난 20년간 이도연으로 살아왔어요. 하지만 DNA는 거짓말하지 않아. 너는 내 아들이야. 생물학적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준서라는 이름도 그 시절의 기억도 없어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라며 스스로 길을 개척해왔습니다. 도연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동시에 강한 거부감이 섞여 있었다. 20년간 구축해온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기억은 없어도 본능은 남아있어. 내가 나를 처음 봤을 때도 뭔가 느꼈잖아. 태수 아저씨라고 부르려다가 고쳐 말한 것도 그건 단순한 실수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도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지 않았다. 실제로 지연을 처음 봤을 때부터 묘한 감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설명할 수 없는 친근감과 그리움 같은 것이. 도연아, 나는 20년간 너를 그리워했어. 매일 밤 내 꿈을 꾸고 내가 살아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상상했어. 그런데 정말로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내 앞에 나타났잖아.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도연은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었다. 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래, 천천히 해도 돼. 하지만 도연아, 한 가지만 약속해줘. 나를 완전히 밀어내지는 말아줘. 도연은 복잡한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봤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다. 하나는 저 여자는 남이야. 너는 이도현이야 라고 말하고 다른 하나는 하지만 왜 이렇게 편안하지? 왜 이렇게 그리워지지? 라고 속삭였다. 일단 제가 진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재단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도연아, 혹시 어린 시절 꿈에서 여자가 나타나는 적 없었어? 자장가를 불러주거나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도연의 표정이 변했다. 실제로 그런 꿈을 자주 꿨었다. 얼굴은 기억나지 않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러주는 여자의 꿈을. 어떻게 그걸? 엄마는 알아. 내가 아기 때부터 내가 불러준 자장가야. 작은 별 하나가 떨어져서 내 손바닥에 앉았네. 도연이 무의식적으로 그 다음 가사를 불렀다. 그리고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깨닫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 제가 그 노래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몸은 기억하고 있었어. 그 순간 도연의 마음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20년간 쌓아 올린 벽이 조금씩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받아들이기는 어려웠다.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 자신의 정체성 자체가 조작된 것이었다는 현실을 마주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저는 혼란스럽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도연은 그렇게 말하고 사무실을 나갔다. 지연은 홀로 남겨진 사무실에서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찾긴 했지만 그를 되찾기까지는 아직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다. 도연은 며칠간 사무실에 나오지 않았다. 지연과의 만남 이후 그의 마음은 완전히 혼란스러워졌다. 평생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것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20세 이전의 기록을 찾기 위해 고아원에 연락했지만 담당자는 화재로 인해 오래된 기록이 소실되었다고 답했다. 너무나 완벽한 답변이었다. 마치 미리 준비된 것처럼. 도연은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뉴호라이즌 메디컬 그룹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첨단 의료 기술을 연구하는 정상적인 기업이었지만 깊이 파보니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다. 특히 뇌과학 연구 부문에서 진행되는 기억 재구성 치료라는 프로젝트가 눈에 띄었다. 공식적으로는 치매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위한 연구라고 했지만 내부 문서를 보면 훨씬 복잡한 내용이었다. 환자의 과거 기억을 선택적으로 삭제하고 새로운 기억과 인격을 이식하는 기술.
도연은 이 문서를 보며 소름이 돋았다. 자신이 바로 이 기술의 실험 대상이었던 것이 아닐까? 한편 지연은 남편 태수가 남긴 USB를 더 자세히 분석하고 있었다. 컴퓨터에 능숙하지 않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는데 삭제된 파일들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것들이 발견됐다. 먼저 태수가 20년간 도연을 몰래 지켜봤다는 증거들이 나왔다. 고아원 시절부터 대학교,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사진과 문서로 기록해뒀던 것이다. 마치 성장 앨범 같았다. 더 충격적인 것은 태수가 도연의 사업 자금을 은밀하게 지원했다는 사실이었다. 도연이 창업할 때 받은 투자금의 상당 부분이 태수의 비자금에서 나온 것이었다. 물론 도연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태수가 죽기 직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편지가 있었다.